前のスティ先生が解説する完成度を引き上げる設計と思考プロセスシーズン2ではより実践的な制作フローを深く学びます。今回のハイライト。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윈테일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파일을 열어주시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얘는 D번의 앞모습과 옆모습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용으로 여기도 표시를 해주고, 이 트윈테일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머리카락은 다 이런 흐름이 비슷한 흐름 방향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트윈테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윈테일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면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어.c는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트윈테일을 제외하고 이 가운데 쪽 앞머리와 옆머리를 보시면 길이가 단발머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백업 모델 중에서 다른 거를 제외하고 헤어.a의 세 가지 백업본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Shift D로 복사하고 캐릭터로 옮겨주시고 이름을 미리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번에는 앞머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간단한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에디트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편집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머리에 옆부분에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한 이 정도 위치에서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버텍스가 너무 적기 때문에 컨트롤 R로 여기에 루프를 하나 만들어 주고 페이스 셀렉트 모드에서 이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익스트루드를 하고 스케일을 줄여서 대략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고, 이 끝부분은 머지 앳 센터로 미리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필요한 부분에 크리즈가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크리즈를 0으로 해주고 이렇게 날카롭게 표시돼야 될 이 부분을 크리즈를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엣지가 너무 길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버텍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서브 디비전을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K로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루프가 두 개씩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해주고, 여기를 버텍스 이 엣지를 크리즈를 쭉 올려주고, 다음에 이 위쪽도 이렇게 머지를 해서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루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좀 더 여기 가운데가 볼록한 느낌을 이 위에까지 이어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서브 디비전은 비표시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해주고, 여기는 X 엣지 루프로 삼각형 두 개를 사각형으로 바꿔주고, 이 가운데를 약간 GX로 옮겨서 이 머리카락 부분이 이 위에까지 이렇게 약간 볼록한 느낌이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표시를 해주시고 앞머리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가닥은 예전에 만든 헤어스타일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조금 넓었다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형태로 같은 흐름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는 너무 버텍스가 떨어져 있고 여기서 많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구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크게 버텍스를 쭉 옮겨서 서브 디비전은 보이지 않도록 해주고 이렇게 옮겨서 가운데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는 루프를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주고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점점 가늘어지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머지 앳 센터로 합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옆에 부분은 이 앞머리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버텍스를 V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 안쪽 면을 가운데보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컨트롤 R로 루프를 추가하고 끝을 머지로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GY로 옆머리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옆머리보다 안으로 들어가도록 Y축과 X축으로 조금씩 안쪽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을 보이게 해주고 나중에 합칠 때를 대비해서 버텍스 위치를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루프를 하나 정도 추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해서 위로 갈수록 버텍스가 줄어들도록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머지 앳 센터로 합쳐주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각형으로 했을 때 모양이 잘 안 잡히는 경우는 가운데를 J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두 개로 해주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했을 때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삼각형이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를 J로 가운데를 엣지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런 흐름으로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모양을 이렇게 잡아준 뒤에 버텍스 위치를 일단 외곽선을 중심으로 옆머리에 맞춰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의 흐름이 이 외곽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면은 이 모양을 만들어 주기가 편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 조각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I로 인셋을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인셋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 부분에 이런 면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모양을 만들어줄 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텍스나 엣지를 선택해서 G를 두 번 눌러서 슬라이드를 해서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리즈가 필요 없기 때문에 크리즈를 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한번 서브 디비전을 켠 상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뉘는 곳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여기를 약간 이렇게 나오게 해서 볼록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좀 많이 나와 있어서 모양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일단은 하나의 원통 형태로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 주겠습니다. 스케일을 줄이고 회전을 해서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오도록 해주시고 익스트루드 해서 뒷머리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작아지도록 해주고 끝에는 일단 머지를 하기 전에 스케일을 쭉 줄여서 일단은 여기 끝까지 다 사각형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잘 맞도록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크게 나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봤을 때 한 이 정도 위치에서 갈라지면 되는데요. 그래서 컨트롤 R로 일단 루프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이 페이스를 익스트루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하고 스케일을 줄이고 돌리면서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을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만들고 보니까 지금 페이스가 좀 이쪽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디파이어의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지금 레벨 1로 추가를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버텍스가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Alt 클릭으로 이렇게 루프를 선택하고 X 엣지 루프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오버레이에 이 스태티스틱스를 켜놓으면 여기에 지금 선택한 버텍스 개수가 보일 텐데요. 여기가 점이 7개 정도인데 서브 디비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t 클릭으로 이 뒤쪽도 루프를 하나 줄여주고 하나 정도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남겨놓고 이 부분을 X 엣지 루프로 줄여서 저는 한 5개 정도 되도록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지는 부분도 여기는 이제 버텍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이프 툴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엔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의 흐름을 볼 때 여기는 이렇게 끊기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면의 흐름을 볼 때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끊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 흐름을 좀 바꿔서 저는 여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옆모습 레퍼런스에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이쪽도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버텍스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머지로 합쳐서 제거를 해주고 먼저 여기를 J로 이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X 엣지 루프로 삭제를 해주고 버텍스를 조금 옮겨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Alt 클릭으로 이 엣지 루프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J로 이어서 여기가 아니라 이 점과 여기를 J로 이어서 그리고 여기를 X 엣지 루프를 삭제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면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쪽 루프는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여기도 쭉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루프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H로 숨겨주고
컨트롤 R로 이 위에 루프를 새로 추가하고 Alt H로 다시 보이도록 한 뒤에 여기를 J로 이어서 그리고 이 부분을 X 루프로 삭제를 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G를 2번 눌러서 여기를 슬라이드해서 좀 가운데로 가져오고 이 위쪽은 지금 여기가 너무 평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디비전을 표시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크리즈를 넣어주겠습니다. 클릭으로 먼저 앞에서 봤을 때 곡선을 선택을 하고 크리즈를 1로 만들어주고 이 부분도 크리즈를 1로 만들어주고 이 작은 머리카락 부분도 이 부분과 여기를 크리즈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라인도 한 이 정도까지 크리즈를 올려서 좀 이렇게 날카로운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쉐이드 스무스를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조금 복잡한 모양이 되도록 버텍스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이 부분을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약간 이 머리카락 부분이 여기까지 이런 덩어리가 있는 느낌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ではシーズン2の内容を少し見てみましょう。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캐릭터의 텍스처와 쉐이더를 설정해서 캐릭터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의 카툰 쉐이더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완성한 이 링잉이 된 모델을 불러와 주시고 먼저 아마추어를 선택해서 포즈 모드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Alt G R로 포즈는 먼저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탭으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일단은 아마추어의 캐릭터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를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왼쪽 3D 뷰에서 여기는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로 바꿔서 여기를 눌러주시거나 또는 키보드 Z를 눌러서 이렇게 렌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만들면서 설정해 놓은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툰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프로퍼티의 렌더 프로퍼티에서 모드 엔진은 EV로 해주시고 이 맨 아래에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를 여기 뷰 트랜스폼을 스탠다드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는 아마 필름믹이나 AGX로 되어 있는데 이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실사와 같은 렌더링을 할 때 굉장히 밝은 부분도 색깔을 리얼하게 표현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AGX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보통 카툰 렌더링을 할 때는 내가 지정해준 색깔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로 여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 월드 쪽에서 이 월드의 서페이스가 지난 시간에 이 색깔을 흰색으로 스트렝스를 1로 바꿨었는데요. 이 스트렝스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 월드의 색깔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스트렝스를 0으로 바꿔서 이 월드 배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빛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 광원이 있다면 그 광원은 삭제를 해주시고 지금은 전에 삭제를 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Shift A로 라이트 선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조금 회전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데이터 광원 설정에서 스트렝스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이를 10으로 올려주고 회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조금 너무 어두워 보여서 이 월드 쪽의 스트렝스를 일단은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0.5 정도로 해서 일단은 이 태양광 각도를 대략 위에서 봤을 때 45도 정도 또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방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 매테리얼이 다 기본 매테리얼로 프린시플드 BF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쉐이더를 바꿔서 카툰 쉐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쉐이더를 만들 때는 쉐이더 에디터에서 작업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그래서 이 3D 뷰에 여기를 클릭하고 끌어서 이렇게 에리아를 하나 만들고 여기를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나누기 전에 여기서 바꿔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매테리얼 세팅에서 만들어준 프린시플드 BSDF가 이런 노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프린시플드 BSDF가 이 매테리얼 아웃풋의 서페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BSDF라고 되어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이 쉐이더 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쉐이더 값을 매테리얼로 표면에 입력해 줬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이 노드의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프린시플드 BSDF에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옆에 여기다가 우리가 다른 노드를 연결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Shift A를 하고 인풋에 RGB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드가 하나 생기는데요. 왼쪽 클릭을 해서 놔주시고 여기에 컬러를 클릭해서 끌어서 베이스 컬러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베이스 컬러가 이 매테리얼 쪽에서 보시면 이 프리뷰를 열어보시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정한 색깔이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뿐만 아니라 여기에 Shift A로 컬러, 믹스 컬러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 이 선 위에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믹스 컬러는 두 개의 색깔을 섞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멀티플라이로 바꾸고 이 두 번째 색깔을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해보시면 이 중간에 팩터를 0으로 했을 때는 이 색깔이 들어가다가 여기를 1로 해보면 이렇게 멀티플라이가 돼서 색깔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나 메탈릭 러프니스 값들을 앞에서 노드로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 쉐이더를 여기서 여러 가지 쉐이더를 섞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Shift A로 쉐이더 쪽에 이미션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션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매테리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Shift A로 쉐이더 믹스 쉐이더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번엔 직접 클릭해서 왼쪽 쉐이더 입력에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고 오른쪽을 끌어서 서페이스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 팩터가 0일 때는 첫 번째 이미션 쉐이더가 들어가고 1일 때는 두 번째 프린시플드 DF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0.5로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쉐이더가 섞인 매테리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에디터의 단축키는 대체로 3D 뷰와 비슷한데요. 마우스 휠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G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오른쪽 클릭으로 클릭한 채로 이렇게 하면 연결된 선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을 눌러서 이 오른쪽 메뉴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만든 이미션과 믹스 쉐이더를 Shift 클릭으로 선택해서 X로 삭제를 하고 이 두 개 노드도 X로 삭제를 하고 원래대로 이 프린시플드 뷰 쉐이더 출력을 서페이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講座はコロソで日本語字幕付きで受講可能。詳細は概要欄からチェック。